자, 안녕하세요. 차파한치 부장입니다. 오늘도 저희 유튜브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울산에 왔습니다. 옆에 있는 USM3 구매 대행하러 왔는데요. 구매 대행 의뢰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서는 부산에 계신 구독자님이십니다. 자, 이번 차량은 가성비 차량의 USM3입니다. 제가 USM3 할 때마다 가성비가 좋은 차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차량이죠. 현대자동차의 아반떼나 기아의 K3는 가성비 차량이 아닙니다. 그냥 성능 좋고 인기 있는 차량을 아반떼 K3라고 하죠. 왜냐면 지금 SM3랑 거의 비슷한 동급의 아반떼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 한 500만원 정도를 주셔야 되는데 이번 차량은 350만원에 판매 중인 차량입니다. 2010년에 등록된 가장 높은 등급인 RE 등급이고요. 14만 킬로 정도 주행했고 펜더 하나 정도 교체 이력밖에 없는 차량이라서 차량 상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가격이 350만원, 그러니까 1600cc의 준중형 차량인데 옵션도 괜찮고 인기 있는 흰색의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인데도 350만원에 살 수 있는 차량을 저희는 가성비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차량을 끌고 어디 갈 거냐면요, 카센터로 갈 겁니다. 하체 점검하고 소모품 상태가 어떤지 꼼꼼하게 점검해서 말씀드릴 거고 이동하면서 시운전도 할 건데 우선 첫 느낌 자체가 괜찮았던 느낌을 받았습니다. 외관도 괜찮았지만 실내에 그렇게 큰 마모도 없었고요. 엔진룸을 잠시 봤는데 누유도 안 보였습니다. 대신에 소모품이 막 밖에 있다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차량이라서 하체 점검을 해보고 소모품도 체크해보면서 앞으로 어떤 부품을 언제쯤 교체해야 되고 구입하시면 얼마만큼의 정비 비용이 발생되는지 구매 대행 의뢰해주신 저희 구독자님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센터로 바로 가볼게요. 자, 먼저 뒷타이어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죠. 편마모도 없는 것 같고 한 80% 정도 남아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만들어진 연식 2016년 32번째 주입니다. 근데 타이어 상태가 꽤 좋아요. 약간의 이제 고무기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한 2, 3년 더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뒤에 브레이크 라이닝은 절반 정도 남아있고요. 뒤에 쇼바 터진 데 없고 스프링 상태 양호하고 머플러에도 부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특히나 뼈대 부분에 부식이 없이 굉장히 깨끗한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뒤쪽에는 크게 볼 게 없는 차량입니다. 연료 탱크 쪽에 들어가는 연료 호스에도 뭐 크랙이나 누수된 부분 없고요. 가장 뒤쪽에 백 판넬에도 사고 흔적이 없습니다. 자, 앞으로 쭉 넘어가 보면 엔진하고 미션이 보이는데, 자, 엔진 쪽에도 누유가 없고요. 미션 쪽에도 누유가 없습니다. 엔진 오일팬, 미션 오일팬 양호한 상태고요. 자, 위쪽에 보시면 배기 매니 홀더가 있죠. 그쪽이 엔진 헤드 쪽입니다. 엔진 헤드 쪽에 누유 없고 프론트 케이스가 약간 보이는데 이쪽에 프론트 케이스 끝쪽에 보시면 이제 미세하게 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래쪽에 흘러내렸던 게 없습니다. 이게 프론트 케이스를 쭉 따라 내려오면 젖어 있던 흔적이 없죠. 그래서 프론트 케이스는 누유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유증기만 비치는 상태입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등속 조인트 괜찮고 쇼바 괜찮고요. 타이로드 엔드 볼도 괜찮고 로우암도 터진 데 없습니다. 시운전했을 때 하체 쪽에 소리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하체 쪽에 부싱은 다 양호하고, 자, 앞쪽 타이어가 이제 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뒷타이어랑 마찬가지로 만들어진 연식이 2017년 세 번째 주입니다. 그러니까 앞이 타이어가 이제 5년 정도 지난 타이어죠. 충분히 타시다가 나중에 트레이드가 다 되면 그때 교체를 하셔도 안 됐습니다. 운전을 좀 못하셨던 분이 타셨나봐요. 휠을 왜 이렇게 끌고 먹었지? 휠 아래쪽에 보시면 스태프에도 기스가 좀 있고요. 자, 이제 엔진룸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오일들을 볼 건데 부동액 상태가 꽤 좋아요. 부동액도 양도 충분하고, 밑에 보시면 부동액 상부 호수가 있고, 뜨끈뜨끈합니다. 자, 밑에 하부 호수가 있죠. 얘도 만져보면 뜨끈뜨끈해요. 자, 이렇게 순환이 잘 되는 거는 서머스탯이 이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상부 호수, 하부 호수 온도가 뜨끈뜨끈하게 좋습니다. 자, 위에 점화 코일이 보입니다. 이 차량이 14만 킬로 주행했는데 점화 코일을 한 번도 교체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엔진 관리가 잘 돼 있다는 차량이고, 나중에 엔진에 찐빠가 나면은 점화 코일 말고 점화 플러그 한번 교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RPM 떨림도 없고 괜찮아요. 자, 엔진 오일은 이제 교체해 주기가 됐습니다. 엔진을 한번 교체하시고 타시면 되고, 미션 오일은 이게 삼성차 미션 오일 색상이 초록색이거든요. 굉장히 깨끗하죠. 그래서 미션 오일은 앞으로 3만 킬로 더 타시고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가 2022년 6월달에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최근에 교체하셨던 배터리라서, 그래서 배터리는 교체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배터리 완전 새 거예요. 아까 브레이크 라이닝이 굉장히 좋았죠. 색상도 좋고 양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하부 쪽에서 엔진 오일 샜던 게 없었죠. 위쪽에서 마찬가지 로코한 카바 쪽에 누유가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엔진오일 한번 교체하시고요. 나중에 18만 킬로 되면 바깥 벨트 체크하시면 됩니다. 엔진 자체에서 누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큰 문제 될 게 없어 보이네요. 자, 이제 하체 점검 마치고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첫 느낌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완전 평범하구나. 다행히 하체에서 소음이 안 들렸고 정비가 꽤 잘 된 차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차량은 전반적으로 이색 현상도 없었고 실내 사용감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체 점검했을 때에도 크게 걱정 안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하체 상태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차량은 소모품을 그렇게 꾸준하게 교체했던 차량은 아니지만 왜 교체를 안 했냐면 문제가 없어서 교체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전차주분께서 아마 조근조근 천천히 차를 좀 아끼시면서 탔던 느낌이고 차를 막 탔던 그런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50만원에 구입 가능한 준중형 차량 중에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조건인 것 같아요. 차량 자체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정비 비용도 안 들어갈 것 같고 또 인기 있는 흰색이라서. 자, 시운전 마치고 외관 상태 보겠습니다. 옆에 보시면은 이색 현상이 거의 없죠. 지금 색깔이 거의 통일되어 있고요. 도장면이 약간 우두투두한 게 제 눈에는 좀 보입니다. 어디 부분이냐면 뒷텐다 쪽에 그렇고요. 뒷텐다 색깔도 약간 좀 밝은 느낌이죠. 근데 실제로 딱 보시면은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트렁크 쪽도 괜찮고요. 외관적으로는 이 차량에 크게 입댈 게 없는 차량입니다. 그죠? 350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트렁크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지금 사고 흔적은 없네요. 트렁크 쪽에는 아예 사고 흔적이 없습니다. 자, 트렁크 안쪽도 봐야 되겠죠. 자, 가장 안쪽 부분부터 해서 사고 흔적이 없고요. 물이 고였다거나 아니면 곰팡이 피었던 흔적도 없습니다. 특히 트레이 안쪽 이런 데 보시면 물이 차건에 사고가 있었던 차량들은 이런 쇠 부분이 많이 부식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실내 상태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SM3 중에 RE 등급이 가장 높은데 그 중에서도 보스 사운드 시스템까지 추가 옵션으로 장착된 차량입니다. 자, 이제 14만 킬로 정도 주행했으니까 옆쪽에 사용감이 좀 있죠. 자, 버튼 시동 스타트 누르시면 시동이 바로 걸리죠. 자, RPM을 먼저 볼게요. 자, RPM이 떨림 없이 괜찮죠. 지금 에어컨을 틀어놓은 상태에서도 RPM 떨림 없고 실내로 들어오는 엔진음도 괜찮습니다. 자,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나오는데 에어컨 하니까 에어컨 버튼 까짐이 좀 많죠. 근데 이 차량은 안 까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페이크입니다. 검은색으로 매직을 칠해놓고 한 땀 한 땀 공해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스티커도 나오니까 스티커 하나 깨끗하게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고. 자, 가장 높은 등급답게 오토 라이트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토 와이퍼 되어 있습니다. 자, 뒤쪽에는 오디오 컨트롤러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고 후방 카메라가 봅시다. 후방 카메라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자, 위쪽에는 블랙박스 있는데 아이나비 블랙박스네요. 블랙박스 화질 좋고요. 자, 그 밑에는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과 오디오 시스템, 블루투스도 가능합니다. 자, 버튼 시동 스타트 350만원짜리 준중형 차량에 이의 많은 옵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가성비죠. 하이패스는 사제로 장착을 해 두셨습니다. 위쪽에는 썬루프가 장착되어 있는데 작동 상태 양호합니다. 열고 닫히는 게 무리가 없어요. 뒤쪽에 가죽 시트가 있는데 사용감이 좀 있습니다. 아마 사람을 좀 태우신 것 같은데 이거 가죽 클리너로 한번 깨끗하게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광택을 한번 매기시면 깨끗해질 것 같아요. 뒤쪽에 에어벤트 마련되어 있고요. 근데 에어벤트가 꼭 트럭에 들어가는 에어벤트 같습니다. 이 송풍구 자체가 디자인은 별로네요. 자, 앞좌석 가죽 시트 상태 괜찮다 했죠. 자, 마모 상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4만 킬로 주행했던 차량 치고 이런 느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실내에는 담배 냄새도 없고 담배 자국도 없는 깔끔한 실내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USM3 구매 내용 모두 마치겠습니다. 와, 여기 실내가 진짜 덥습니다. 차를 보는 내내 땀을 진짜 많이 흘린 것 같아요. 지금 옆에 있는 엔진 열기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다행히 좋은 차량을 찾은 것 같아서 그렇게 나쁜 느낌 아닙니다. 자, SM3를 찾으시는 분들 또 300만원대의 준중형 차를 찾으시는 분들은 이쯤 되면 연식이 10년은 다 넘어가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평범하게 관리하시면서 문제없는 차량을 찾기가 진짜 힘듭니다. 딱 보면은 누유가 있거나 구입하자마자 소모품을 여러 개 교체해야 되는 그런 차량들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차를 판매할 때 그렇게 썩 좋은 상태로 판매를 하지 않고요. 상태가 안 좋으면은 구입한 딜러가 수리를 좀 해놓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딜러들도 잘 찾기 힘듭니다. 특히 저렴한 차량이거나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들은 그냥 평범한 차량 찾기를 목표로
차량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두 가지의 단점 때문에 이 많은 장점들을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시간 낭비, 돈 낭비, 결국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차량을 찾지 마시고요. 평범한 차량을 찾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자, 차파는 최부장이었고요. 제 구매 대행 의뢰진 제 구독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차량이 있으면 오늘처럼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점검도 하고 차량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내해 드릴 거니까 혹시 차량 구입하는데 저 같은 딜러가 필요하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자, 차파는 최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땀이